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빈출 키워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의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그냥 공부하는 개인 영상입니다. 파트 1 공인중개사 법령 하고 있습니다. 총칙,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중개 업무,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손해배상 책임, 반환채무 이행 보장, 그리고 중개 보수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제 챕터 9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 보칙, 그리고 신고센터, 협회, 교육, 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1번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여야 성립을 합니다. 협회는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6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한 같고요. 7번 협회는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9번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합니다. 10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있습니다. 총칙,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중개 업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손해배상 책임, 반환채무 이행 보상, 그리고 중개보수 이야기했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교육, 보직, 신고센터, 자, 챕터 10,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342쪽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 명할 수 있습니다. 6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한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원래의 한도인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7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9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및 교육보칙 신고센터,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그리고 했고요. 벌칙, 행정벌, 총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358쪽 보겠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4번 3번 다시 한번 보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4번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중개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7번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9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았는데 중개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 이용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표시 광고,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명시하거나 이런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요. 운영규정 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면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네요. 자,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부칙신고센터,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그리고 벌칙, 행정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챕터 1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그리고 부동산 정보관리, 벌칙에 대한 빈출 키워드 체크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잠시만요. 예.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4번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데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번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존지역은 외국인 등의 허가 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은 외국인 등의 허가 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번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8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9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2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2년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10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도 신고포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